안녕하십니까. 지금요, 아주 이거 충격적인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이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KT 휴대전화가 이거 해약이 돼버린, 기존에 사용하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에 사용하던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이 된 거예요. 야, 황당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SKT 이게 해지가 되고 KT 알뜰폰이 새로운 그 개통이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게 같은 날 이 사람 은행 계좌에서는 현금 1,0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가 됐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SKT가 해지가 되고 KT에 알뜰폰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은행에서 1,000만 원씩 5천만 원이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가 됐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가 착수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SKT 해킹 공격으로요. 지금 완전히 유심 정보가 대거 유출돼 가지고 지금 가입자가 한 2,500만 될란가요? 여기 유심 칩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대리점이 아마 줄 서가 난리 날 겁니다. 또 앞으로 막 줄 서가 서로 교체하려면요.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저는 엄청난 우리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문제라 봅니다. 지금 모든 게 현금 결제부터 모든 게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엄청난 안전지대가 없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1차 책임은 SK텔레콤이 있겠죠. SK텔레콤이요. 이게 유심 정보가 유출됐는데 근데 일주일이나 지나가지고요. 일주일이나 지나가지고 2,300만이든 500만이든 교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넉장 부실 대응을 한 거는 SKT 책임도 있죠. 왜? 이미 18일 오후에 해킹 알았대요. 18일 날 오후에. 근데 원래 법에 보면 1시간, 하루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8일 날 사고가 터졌으면 하루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20일 오후가 됐어야, 그러니까 이틀이나 지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있잖아요. 거기에 신고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요, SK텔레콤 측에서 뭐냐, 한마디로 해킹 경로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오리무중이다. 자기들 해킹 경로를 모르겠다. 또는 완전히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것처럼 떠드는데요. 지금 벌써 5천만 원 인출된 피해가 SK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마치 피해가 없는 것처럼 무료 유심칩만 교체해주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보기 과연 이미 이렇게 해킹된 상태에서 유심칩 교체만 가지고 해결이 될까? 지금 심각한 이거는 기업들마다 비상입니다. 지금 삼성, 현대차, 포스코, 하나, HD인데 방위사업체도 많고요. 지금 나라가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 왜? 조금 전에 제가 부산에 예를 들었잖아요. 유출된 정보 가지고 복제폰을 만들거나 또 다른 경로로 유출된 개인정보하고 조합하면요. 모든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이거야말로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때도 선관위도 이런 해킹을 또 당했거든요. 선관위가. 그거 따로 하면 다르고요. 선관위가 며칠 전에 또 해킹 몇 번 당했단 말이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 관련된 컴퓨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시시대, 구석기 시대로 가서 그 자리에서 투표해서 수개표로 까는 게 그게 선진국에 사는 겁니다. 그 하루가 빨리 전산으로 말라 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런 해킹 조작이 터진단 말이야.
뭐 선관위독이 뭐 투개표는 관계없습니다. 해킹돼도 이러고 있는데 그 말 누가 믿느냐고. SK텔레콤도 피해 없습니다. 유심점 바꿔주면 됩니다. 이랬는데 벌써 이게 5천만 원 피해가 나오지 않냐고. 이거야말로 국가적 비상사태예요. 이런 거 캘라고도 이게 계엄 선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모든 자료 영장 없이 가져오봐. 한번 이 범인도 한번 캐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계엄이 필요하다 봅니다. 비상사태 선언하고 누가 했는지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이 사이버 공격이요. 그럼 이게 누굴까? 아니 뭐 SK텔레콤도 해킹 경로는 모른다고 보지만 누굴까?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개인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킹할 수 있을까?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누굴까?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의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 추론이에요. 왜? 제가 이제 북한의 해킹 부대를 알거든요. 그는 제가 국방장관부터 여러 사람한테 제가 전문적으로 들었고, 저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도 하고, 저 김관진 장군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뵙고 많은 이야기를 공부하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북한의 해킹 수준은 대단합니다. 진짜 비트코인, 비트코인까지도 옛날에 말했어요. 그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코인은 워낙 그는 방어가 잘 돼가 그런 웬만한 코인 해킹은 이게 장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밀은 안방에서 우리나라 정보보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선관위도 북한이 몇 번 해킹했냐고. 대통령이 이거 캘라고 선관위 서버 검정 하자인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 그 다음에 북한보다 더 대규모로 조직적인 어디입니까? 북한하고 혈맹 한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은요, 이런 전산, 요런 해킹이나 이런 분야는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을 몇 배 압도하고 있답니다. 저도 중국 몇십 번 가봤지만, 제가 중국에 북경대 유학원 선배들도 있고 많이 만나보면요, 중국은 거지한데도 아마 돈을 이체해 줄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전부 이렇게 다 디지털 시대로 화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상해 북경마가도 이런 현금 거래는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게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술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대규모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를 그냥 둔다? 지정학적으로요. 가장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은 중국의 목에 걸린 가시입니다. 이거는 이충근 박사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충근 박사도 자주 친합니다. 국제정치도 많이 듣고, 그분에게 김문수자하고 같이 제가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충근 박사 아시죠? 국제정치. 그분이 그래요. 목구멍에 걸려있는 가시입니다. 미국의 평택기지나 사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모든 정보를 손바닥 보듯이 보면서 또 교란하고 그 다음에 이익도 대규모 취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요즘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부 전자전 아닙니까? 서로 해킹하는 정보전쟁, 전자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어 체계도 무너뜨리면서 또 자기들은 이익도 취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에 또 친중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친중 세력이 저 좌파 쪽에 이재명입니다. 바로 셋째 싱하임이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우파 쪽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우파 쪽에 중국은 아마 한동훈 그 장인어른에게 진영구도 중국 사업부터 쭉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킹 경로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죠. SK텔레콤도 모른다지만,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과 모든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대규모 중국 해킹 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 어떻게 보면 연합이죠.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재판 맡은 거 옛날에 법무부인 대륙은 중국 사무실도 있었고요. 저도 중국에 재판담 해봤습니다. 골프장. 중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절대 남의 내정에 100% 간섭합니다.
미국 대선이든 러시아 대선도 없죠. 뭐 공산주의니까 북한도. 그러게 호주도 나오잖아요. 그 책도 나오잖아요. 호주 대선이든 미국 대선이든 우리 대한민국 대선이든 중국이 개입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자 중국 그다음에 북한의 해킹 의혹 여기에 플러스 또 이재명 아마 어디입니까? 바로 이게 코나이가 나오잖아요. 코나이가 또 이번에 사업자로 몇 조 또 됐잖아요. 지금 수사를 이게 몇 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원래 낙전수익 가져가는 것도 나중에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지 협약할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뀐 걸 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행위 당시로 보면 이게 낙전수익 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돈을 갖다가 그 코나이가 미리 그 빼돌리가 불법 투자해가지고 몇십억 이것도 압수수색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나이 임원들 이재명하고 인사교류하고 그 우리 그 노잖아요. 탁현민이라고 불리는 신성원인지 뭐 이게 있잖아요. 코나이 임원으로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코나이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루 중국 의혹도 있잖아요. 이 좌파의 가상화폐 왜 코나이가 유심칩을 많이 공급하거든요. 어디든지. 그러면 이게 벌써 오늘 주가도 코나이가 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해킹 문제로 볼 게 아니고요. 거대한 이게 국제적인 아주 좌파 연대, 반국가 세력의 연대 이런 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저는 일부의 그냥 우발적인 범행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코나이가 또 4조 또 이제 이번에 김동연이도 이런 식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때 김은혜 의원도 했지만 실제 이번에 발행이요. 이거 심각한 게 문제인데 지금 수혜주거든요. 유심칩도. 이런데 의혹도 저 의혹이라 했습니다. 또 코나이가 뭐 또 시비 걸고 막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유심칩 수혜주 맞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측하고요. 실제 신성은 맞잖아요. 경기도의 탁현민이라 불리는 신성은 승리할 때 그 이재명 성남시장 거기 코나이 임원 간 거 맞잖아요. 그리고 코나이 중국 사업도 맞잖아요. 뭐 틀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보면 저는 중국 그다음에 북한 또는 이재명 다 우리가 조사 의혹은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뭐 해킹을 이재명이 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 코나이는 또 별도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유심칩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워낙 대규모 해킹 조직이 있고 북한도 수없이 우리 해킹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떤 국제적인 반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국제적인 좌파 연대 조직 이런 데 큰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한번 제대로 캐봐야 된다. 빨리 이게 못 밝히면요 난리 납니다. 빨리 못 밝히면. 그리고 SK텔레콤도 좀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똑바로 보세요. 과연 이게 유심칩만 바꿔주면 문제 없을까요? 벌써 이게 피해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지. 지금 집단 소송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집단 소송한다고 핸드폰 전체를 바꾸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뭐합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은 잘하고 있더라고. 한덕수 대행은 모든 이게 우리 수사기관 모든 국가기관에게 다 협조해서 빨리 밝혀라. 이렇게 한덕수 대행은 강력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국회는 뭐하고 있냐고요. 이것만 봐도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계엄 결단이 이런 거 이렇게 캐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특히 선관위 검증은요. 또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혼란시키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사태 일파만파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지금 제가 급하게 부산에 5천만 원 그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이나 북한 소행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별개 문제로 코나이나 이런 데 의혹들 여러 가지 디지털 이번에 의혹이 이미 많았고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빨리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빨리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완전히 어떤 보상 충분하게 가입자를 안심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어물적 유심칩 하나 무료로 바꿔주고 어물적
넘어가려서는 안 된다.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